이어서 다단계 인덱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인덱스가 그게 기본 인덱스가 됐던 클러스터링 인덱스가 됐던 보조 인덱스가 됐던 다 인덱스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어떤 키값과 그 키값에 대한 레코드의 주소, 키값과 주소, 키값과 주소 이렇게 생겼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는 기본 인덱스이든 클러스터링 인덱스이든 보조 인덱스든 보조 인덱스가 키에 대해서 돼 있던 키가 아닌 것에 대해서 돼 있던 어쨌거나 어떤 종류의 인덱스든지 다 키값과 주소, 키값과 주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렇게 이제 인덱스를 구성해 놓고 나면 나중에 어떤 값을 갖는 레코드의 위치를 찾겠다 그랬을 때 이 인덱스를 탐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인덱스를 탐색을 빠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 키에 대해서 정렬한 형태로 이렇게 이제 유지합니다. 자, 어쨌거나 인덱스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는데 요게 선형 리스트 형태죠. 다시 말하면 배열처럼 일렬로 이렇게 쭉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인덱스가 커지면 사이즈가 이제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인덱스를 탐색하는 것도 부담되겠죠. 그래서 요건 지금 인덱스입니다. 이게 지금 인덱스 데이터, 인덱스 파일인데 이 인덱스가 커질 경우에 인덱스를 좀 빨리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인덱스에 대한 인덱스를 둘 수가 있습니다. 얘들을 빨리 찾게 하기 위해서 이 인덱스도 블록 단위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키 값이 다 서로 다르겠죠. 다시 말하면 어떤 종류의 인덱스든지 이 값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르니까 마치 기본 키,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기본 키 같은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색인을 만들 때는 블럭을 대표하는 값과 거기에 대한 주소, 블럭을 대표하는 값과 거기에 대한 주소 이런 식으로 색인을 만들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다음 단계의 색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본 인덱스하고 똑같은 모양의 인덱스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또 사이즈가 많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또 색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제일 하위의 인덱스인데 그걸 찾아가기 위한 상위의 인덱스, 이것도 커지면 그걸 찾아가기 위한 상위의 인덱스, 이런 식으로 이 인덱스를 다단계로 구성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이제 다단계 인덱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단계 인덱스는 앞에서 배웠던 기본 인덱스, 클러스터링 인덱스, 보조 인덱스와 다른 별개의 인덱스가 아니라 그 인덱스들을 구현하는 그 인덱스를 구현하는 방법 중에 이제 다단계 인덱스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다단계 인덱스는 인덱스 위에 상위의 인덱스가 있다. 그 인덱스 위에 상위의 인덱스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단계 인덱스인데 여기 나중에 보게 되면 여기 하나의 탐색 추리 모양의 계층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다단계 인덱스는 결국 탐색 추리 형태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설명을 다시 한번 좀 지우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단계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인덱스 단계가 하나였죠.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의 배열처럼 선형 리스트로 이렇게 인덱스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이 인덱스에 대한 인덱스를 그 상위 단계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 단계 인덱스고, 그럼 요 상위 단계가 두 번째 인덱스가 되겠죠. 첫 번째 인덱스의 단위에 그 상위의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상위의 인덱스는 항상 이 인덱스에 대한 기본 인덱스 형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본 인덱스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단일 단계의 인덱스에 대해서 상위의 기본 인덱스 단계를 둘 수 있다.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여러 단계의 그 인덱스로 다단계로 구성할 수 있겠죠. 뒤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데이터 파일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파일에 대해서 요 열에 대해서 정렬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색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요 색인은 이제 기본 키니까 사실은 이제 기본 색인이 되는데, 이게 기본 키인지 아닌지 뭐 따질 필요 없이 키 값과 주소, 키 값과 주소, 이런 식으로 색인이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단일 단계에 색인이 마치 배열처럼 이렇게 선형으로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색인이 별도의 파일에 저장되는데, 이게 하나의 블록에 저장되고, 이 색인도 파일이니까 이게 그 다음 블록에 저장되고, 이게 그 다음 블록에 저장되고, 이게 그 다음 블록에 저장되고, 이렇게 저장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색인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색인의 이 블록의 앵커 값, 제일 작은 값에다가 블록의 주소, 요 블록의 앵커에다가 블록의 시작 주소, 이렇게 상위 단계의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인덱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번째 인덱스도 예를 들어서 여러 블록에 이렇게 이쪽 인덱스가 이렇게 커서, 이쪽 인덱스가 굉장히 커서 하다 보면 이렇게 이게 여러 블록에 이렇게 저장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블록의 앵커 값에다가 이 블록의 주소, 블록의 앵커 값에다가 이 블록의 주소, 이렇게 더 상위의 단계를 만들 수 있을 테고, 이것도 커지면 이제 더 상위 단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제일 상위에는 한 개 블록에 모든 인덱스가 들어가는 최상위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이제 다단계 인덱스 구조고, 여기 보게 되면 하나의 탐색 추리, 이게 이제 루트 노드고, 이 노드의 키 값과 주소, 키 값과 주소의 여러 값이 들어있죠. 차일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죠. 이런 식의 하나의 탐색 추리 모양을 갖죠. 이 다단계 인덱스는 이렇게 탐색 추리 모양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다단계 인덱스는 탐색 트리 형태로 인덱스가 만들어진다. 탐색 추리,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진 탐색 추리, 이게 언뜻 떠오를 텐데, 이 이진 탐색 추리는 어떤 키값 하나에 대해서 이 키값보다 작은 서브 추리, 이 키값보다 큰 서브 추리, 이렇게 해가지고 차일드가 두 개 있는 이런 형태의 추리가 이진 탐색 추리죠. 그런데 이 색인을 구성하는 탐색 추리는 이런 이진 탐색 추리가 아닙니다. 다진 탐색 추리입니다. 다진 탐색 추리라고 하면 차일드가 여러 개라는 거죠. 어떤 노드에 차일드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여기에 키 값이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형태의 탐색 추리가 만들어집니다. 왜 이런 형태의 탐색 추리가 만들어지냐면 이 색인도 하나의 파일에 저장되잖아요. 이 파일이 저장되기 때문에 이게 이 색인을 탐색 추리 형태로 되었던 아니면 선형으로 되었던 어떤 데이터 하나를 가져오려면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블록 전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노드 하나가 하나의 블록이 됩니다. 이 블록보다 더 작은 걸 가져오고 싶어도 이 블록을 어차피 가져와야 되니까 이 블록이 굉장히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하나의 블록에 이 큰 하나의 블록에 키값 1개하고 차일드 포인트 2개 이렇게만 딱 저장하기에는 이 블록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 큰 블록에 키값과 차일드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 개 이렇게 구성하는 이런 노드로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다진 추리는 탐색 추리 형태로 표현되는데 다진 탐색 추리로 표현된다. 앞에 한번 가볼까요? 좀 복잡하니까 좀 지울게요. 자, 탐색 추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얘가 하나의 노드입니다. 얘가 하나의 블록이에요. 이 하나의 블록에 보면 키값과 주소, 키값과 주소, 키값과 주소. 이 차일드가 노드가 여러 개가 있죠. 얘네들은 다시 키값과 주소, 키값과 주소, 키값과 주소. 예, 이 노드 하나에 보면 여러 키값과 주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각 노드들이 다 블록이에요. 그래서 블록을 하나의 노드로 하는 이런 형태의 탐색 추리를 만드는데 블록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키값과 주소가 여러 개 있는, 다시 말하면 차일드가 여러 개가 있는 이런 다진 추리 형태로 인덱스를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단계 인덱스는 탐색 추리 형태로 표현하는데 하나의 노드가 하나의 블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블록이에요. 블록이 제법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키 값이 여러 개 들어가고 차일드에 대한 포인트가 여러 개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다진 추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진 추리로 만들어질 때 문제점이, 우리가 고려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의 노드가 사이즈가 크잖아요. 사이즈가 큰데 키 값을 여러 개 넣고 차일드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 개를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사이즈의 노드임에도 불구하고 키 값을 하나밖에 안 넣는다든가 조금만 넣었고, 키 값이 적으면 차일드 개수도 적겠죠. 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게 사용하면 공간의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공간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여기에 가능하면 좀 많이 채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추리에서의 문제점이, 추리가 성능이 좋으려면 밸런스를 잘 이루어야 성능이 좋죠. 그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계속 치우치면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가지고 추리의 성능이 나빠지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성능이 나빠집니다. 이게 스큐드 한 추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장 효율도 높이면서 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말하면 밸런스를 잘 이루는 추리를 만들었는데, 그 추리에서 제일 유명한 대표적인 추리가 비추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다단계로 유지하고, 다시 말하면 탐색 추리, 다진 탐색 추리 형태로 유지한다 그랬죠. 그 다진 탐색 추리 형태의 효율적인 저장 공간과 밸런스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추리가 비추리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종류의 인덱스 색인들은 이 비추리라고 하는 구조를 활용해서 실제로 저장을 합니다. 실제로 인덱스를 구성하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탐색 추리 중에서 보시면 차수가 P라는 얘기는 여기 최대로 키가 2개 들어갈 수 있고 child는 3개까지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차수가 P인 탐색 추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진 추리니까 키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 하기 위해서 예제로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했네요. 자, 여기에 이제 삼진 추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삼진 추리에 애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 값이 여러 개, child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이런 추리가 다진 탐색 추리고, 이런 형태로 그 인덱스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빈 공간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이 낭비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공간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나아가서 추리의 균형을 좀 잘 만들어 볼까? 이게 이제 고민이죠. 예, 그렇게 해서 나온 추리가 비추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추리를 확장한 것이 B 플러스 추리입니다. 그래서 B 플러스 추리가 실제로 요 인덱스를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건데, 하는데, 요 B 플러스 추리가 이제 B 추리가 확장된 거기 때문에 B 추리를 먼저 소개하고 이제 B 플러스 추리를 소개합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B 추리는 다진 추리에서 데이터가 막 삽입되고 삭제될 때, 데이터가 삽입되고 삭제된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새로 들어오고 데이터가 나간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막 변화가 있다, 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동적인 형태의 데이터들을 잘 다루는 그런 이제 자료 구조가 트리 형태입니다. 이 트리를 균형을 좋도록 하기 위해서, 저장 효율도 좋게 하면서 균형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비추리죠. 자, 그래서 이 비추리나 B 플러스 추리는 우선 첫 번째로 추리의 각 노드가 하나의 블럭이 하나의 추리의 노드입니다. 디스크 블럭 하나를 추리의 노드로 사용합니다. 블럭의 크기가 512바이트 내지는 수 K바이트니까 여기에 많은 값이 들어갈 수 있고, 따라서 차일드를 많이 가질 수 있는 다진 추리입니다. 이 하나의 블럭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B 플러스 추리는 저장 효율을 좋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 절반 이상 데이터가 차 있도록 보장하는 추리가 B 플러스 추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장 효율이 50% 이상 되도록 보장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해서 50% 이상 차 있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나중에 예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B출이와 B 플러스 출이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그 앞에 한 가지만 설명을 더 하고 가겠습니다. B출이나 B 플러스 출이의 중요한 장점이 뭐냐면 저장 효율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최소 절반 이상 차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장점 특징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밸런스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밸런스를 잘 이루고 있냐, 리프 노드가 맨 단말 노드, 맨 끝에 있는 리프 노드가 모두 동일한 레벨에 나타난다. 자, 밸런스를 잘 못 이루면 이렇게 생기면 밸런스를 잘 못 이뤘죠. 요게 이제 리프 노드인데, 맨 끝에 있는 노드들인데, 얘네들이 이 노드의 레벨이 다 다르죠. 리프 노드가 레벨이 다 다르죠. 균형을 잘 이루면 이렇게 되면 균형을 잘 이루죠. 리프 노드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동일한 레벨이 나타났죠. 이렇게 되면 균형을 잘 이루겠죠. 근데 이 B출이나 B 플러스 출이는 리프 노드가 모두 동일한 레벨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균형이 완벽하게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성능도 50% 이상 보장하면서 밸런스도 완벽하게 이루어서 검색 성능도 좋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B 출이와 B 플러스 출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 여기 지금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예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B 출이와 B 플러스 출이 차이점이 나오는데 이건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B 출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B 출이 하나의 노드의 구조입니다. 색인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키값과 그 키값을 갖는 데이터에 대한 주소, 이런 짝들로 있죠. 이게 이제 색인의 항목들이죠. 요 색인의 엔트리가 요 노드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B추리의 노드에 요 색인의 엔트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포인트는 실제 레코드의 저장 위치, 레코드에 대한 주소입니다. 여기 데이터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덱스를 균형을 맞춘 추리 형태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요 키 값보다도 작은 인덱스들은 이 서브 추리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작은 서브 추리는 요 포인트가 가리키고,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노드는 요 포인트가 가리키고,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서브 추리는 요걸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차일드들에 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도 이제 색인의 엔트리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차일드가 있으면 차일드 포인트, 이런 식으로 트리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색인이 탐색 추리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B출입니다. 여기 예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키값 5와 그 키값에 대한 레코드 포인트, 8과 레코드 포인트, 그리고 이 5보다도 작은 서브 추리, 5와 8 사이에 있는 서브 추리, 8보다 큰 서브 추리에 대한 차일드에 대한 포인터들이 있죠. 여기 가보시게 되면 여기 또 차일드 노드가 있는데 여기에 1과 데이터 포인트, 3과 데이터 포인트, 이렇게 색인 엔트리들이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리프 노드가 완벽하게 같은 레벨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최대 키 값이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50% 이상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2개까지니까 이제 50%니까 1개 또는 2개 들어가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개다. 최대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5개에서 10개. 최소 50% 이상 들어가도록 보장해 주면서 리프 노드가 완벽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도록 해주는 추리, 요게 B추리입니다. 자, 도이치 B추리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균형이 맞느냐? 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차수가 3이다. 다시 말하면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노드의 개수가 2개다. 그런 B추리를 한번 우리가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8이 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노드를 하나 새로 할당을 하고 8 이렇게 이제 넣겠죠. 물론 이 8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 같이 짝을 이루고 들어가야 되는데 8과 그 새긴 데이터 포인트.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5가 왔습니다. 5가 왔으면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 노드에 2개를 넣을 수 있죠. 예, 5하고 8 이렇게 순서를 소팅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2개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이 왔습니다.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못 넣죠. 못 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노드를 분할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 보세요. 새로운 노드를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 지금 1이 들어가야 되는데 1을 못 넣죠. 1을 못 넣으면 요 왼쪽에는 제일 작은 값 1, 오른쪽에는 제일 큰 값 8, 가운데 있는 것을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새로 노드를 하나, 페어런트 노드를 만들어서 5, 5보다도 작은 거 이렇게, 8보다도 5보다 큰 거 이렇게. 예, 노드가 꽉 차서 오버플로가 생기면 새로운 노드를 하나 가져와서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 가운데 있는 걸 위로 올립니다. 계속 한번 해볼까요? 7이 왔습니다. 7은 5보다도 크죠? 여기 들어가야 되죠?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7이 들어갈 수 있죠? 7, 8, 2개 들어갔습니다. 3입니다. 3은 5보다도 작은 거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1밖에 없으니까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죠? 1, 3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네요. 자, 12는 5보다 크죠? 여기 지금 7, 8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7과 8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12를 넣으려고 그래요. 12 못 넣죠? 자, 어떻게 하느냐? 아까하고 똑같이 잘 보세요. 새로운 노드 하나 가지고 와서 제일 작은 값 7을 여기 넣고 12를 여기 넣고 가운데 있는 걸 위로 올립니다. 요 위에는 5가 있었잖아요.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죠. 8이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 8, 1, 3 여기는 제일 작은 값 왼쪽 값 7 여기는 오른쪽 큰 값 12 이렇게 되죠. 자, 리프 노드가 똑같은 레벨이 나타났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리프 노드가 항상 똑같은 레벨에 나타납니다. 자, 왜 이렇게 리프 노드가 똑같은 레벨에 나타나냐? 이렇게 합니다. 노드에서 자, 이 노드에서 꽉 차면 새로운 노드 하나 가지고 와서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 새로운 루트 노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얘를 밑에다가 딱 둔 상태에서 옆에다가 하나 새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반씩 나누어서 이 페어런트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리프 노드는 같은 레벨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얘가 분할을 한다. 그러더라도 마찬가지로 얘를 반씩 나누면서
그 가운데 있는 걸 요 위에 올려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얘가 또 예를 들어서 꽉 찼다 그러면 다시 둘로 분할해서 얘하고 반씩 나누면서 가운데 있는 걸 이렇게 올립니다. 가운데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꽉 찼어요. 그럼 할 수 없이 얘도 분할을 해서 반씩 나누면서 페어런트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을 딱 맞춰 놓고 위로 이렇게 쭉 늘리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쭉 생성하기 때문에 리프 노드가 항상 동일한 레벨에 나타나는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저장 효율이 50%가 보장된다, 최소 50% 이상이다 라고 그랬죠. 왜 최소 50%입니까? 꽉 찼을 때 새로운 거 하나 가져와서 반씩 나눴으니까, 반을 나누니까 50%가 되는 거죠. 또 꽉 차면 반을 나눕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꽉 찼을 때 분할하는 전략을 통해서 저장 효율을 50% 하면서 균형을 완벽하게 만드는 이런 형태의 추리를 비추리라고 합니다. 이 V추리를 확장해서 B 플러스 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B 플러스 추리는 일단 이번 동영상을 마치고 다음번 동영상에서 B 플러스 추리와 또 16장에 남아있는 마지막 내용까지 해서 일단 16장 마지막 동영상에서 B 플러스 추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동영상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